형님들, 2023년도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 잘 풀리시길 바라고요. 모두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뭐 이미 시작된 변화이긴 하지만 올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는 바로 인구야. 인구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 먼 10년 후 말고 당장 올해부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한번 말해주려고 해요. 첫째는 외국인들이 유입될 거야. 인구 측정 기준에 체류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거든. 그러면서 국토연구원은 체류 인구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별 체류 인구수를 분석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었어. 뭐 이제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국토에 체류하는 인구수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이 말은 우리의 인구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 체류 인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구성을 살펴보면 보다 감이 올 것 같아. 체류 인구의 하나의 기준으로 국적별 외국인 이걸 보고 있거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순으로 국적별 체류 인구의 순위가 나타나고 있어. 그 외에 아랫단을 보면 필리핀, 일본, 기타 뭐 이런 등등이야. 단일 민족이라고 믿어왔던 우리 민족의 혼혈이 늘어난다. 이것은 위에서 열관, 상위권 외국인과의 혼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여기에다가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서 대한민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펼치게 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외국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외국인과의 믹스되는 지역이 나타나겠지.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이미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역전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들이 다문화 가정에게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도 외국인이고 손님들도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설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우리의 고향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역으로 소외당하게 되는 모양이지 졸지에 실향민이 되는 거야. 정말 슬픈 일이지.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인구가 집중되니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 다문화화된 지역과 순수 한국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에 극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여기서는 어디가 상급지이고 어디가 하급지인지 내가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 뭐 외국인들도 인종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르니까 모든 외국인들의 체류가 모두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미군 기지가 있는 곳과 동부 이촌동의 분위기가 다르잖아.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다문화화될 확률이 높겠지. 이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일은 좋은 일이지. 하지만 이제는 그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체류 인구를 파악할 때 유학생 수를 따져보게 되어 있거든. 우리 지역의 대학가에는 초창기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대학가 근처는 뭐 작은 차이나타운이 되어버렸지. 음식점에 가면 외국인 알바생들이 서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대전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규모가 크게 유치하고 있는 대학들은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성대학교 이 세 개 학교인데 우성대 앞에는 뭐 자주 가보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홍대 근처 궁동이나 배재대 근처 도마동은 차이나타운으로 유명하지. 특히 궁동은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흑수를 잡는 곳이라고. 그 이유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부보다 주 목적인 알바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풍성하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친구들이 궁동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숙을 하기 위해서야. 중국인들이 모이다 보니 궁동 일대가 중국인 거리가 되어버린 거지. 궁동은 대전의 이태원이라고 보면 되거든. 양꼬치에 칭따오 마시고 싶은 분들은 유성구 궁동으로 오면 돼요. 내가 전망하기에 궁동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들은 궁동 인근의 번화가로 이들의 영토를 더 확장할 것 같아. 앞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나의 생존 방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대전의 유학생이 줄어들진 않을 거야. 뭐 참고로 지금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이제는 중국보다는 베트남 유학생 유치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으니까 알아두길 바래. 뭐 응우엔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4년제 대학 근처에 집을 구하면 된다고 충고를 해주고 싶네. 뭐 체류 인구를 볼 때 취업 자격 외국인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문 인력인지 단순 인력인지를 보는 거야. 같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등교육을 잘 받은 고급 인력이냐 아니면 저학력의 단순 노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자들이냐 그 여부를 보는 거야.
일자리도 일반 산업단지나 공장이 아니라 대전에 많은 연구소 같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거지. 일반 한단이나 공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노자들이 대거 취업을 할 테니까 명심해 두라고. 뭐 그도 그럴 것이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랑하는 일자리라는 거야. 대전에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간절한 것은 알겠는데 이왕이면 고학력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좋겠지. 연도별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 비자 외국인들도 한국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이게 주식이라면 아주 건강하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앞으로 대전이라는 도시에 외국인과 소셜 믹스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뉘게 될 거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인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요즘 세대들이 출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거론되는 문제가 학령 인구 감소 문제 아니겠어? 물론 저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형님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 중국의 가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소왕제, 소공주라는 말이 생겨난 것을 말이야. 이때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이 너무 과열이 되니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사교육을 아예 금지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이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것 같아. 한국도 자녀들의 수가 줄면 학원도 망하고 소위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부동산이 다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자녀는 하나인데 오히려 교육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지. 또한 학군지라 불리는 전국의 부동산들이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야. 뭐 옛날에는 한두 군데 보내던 학원을 지금은 네다섯 군데씩 보내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조부모들 주머니의 돈까지 손주들 교육비나 학군지의 주거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 학생들도 사교육의 서포트를 잘 받은 학생과 자신의 노력으로만 고군분투하는 학생들과의 학력에 있어서 양극화가 생기게 되니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버렸지. 열심히 혼자 뼈 빠지게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에 돈을 들인 만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것을 물려받거나 고소득을 기반으로 투자해야만 선순환하게 되는 사회 구조가 이미 대한민국에 안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중국을 언급했으니 이웃 국가인 일본도 한번 언급해 보자면 일본의 미나토구라는 도쿄 중심지의 부촌 출산율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 미나토구는 도쿄도에 위치한 특별구 가운데 하나인데 48개국의 대사관들이 있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다고 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부촌이고 한국의 한남동이나 성북동과 압구정동, 동부 이촌동을 섞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일본이지만 결국 국가의 중심부에서만 출생이 늘어버리는 건가라는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해.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대전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출생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즉 학령기의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출산은 각지에서 하지만 결국 학령기를 보내기 위해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대전에서 가장 많은 학령 인구가 있는 곳은 서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전통 있는 명문 학교들과 교육기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일 거야. 또한 대전의 3대 백화점들이 서구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영향도 크겠지. 정리하면 대전의 미래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한창 공부할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들도 이사를 계획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랄게. 형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볼 때 전세가가 꾸준하게 받쳐주는 지역을 잘 찾아야 될 거야.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이면서도 밑으로 잘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이 강한 곳을 말하는 거지. 지금 슬슬 신축에서 구축이 되어가는 곳들의 전세가를 보면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공급까지 늘어버리면 가격 상승은 없이 내가 늘 하던 말대로 신축이 구축이 되어버리는 한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리지. 뭐 구축이 되면 이전의 영광을 누리던 신축 대단지들 알지? 그들의 흐흔을 밟으면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보다 더 일찍 지어진 새로운 신축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서 돈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